내 이름은 정훈, 29살이고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라 주말에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혼자 집에 있었다. 날씨가 굳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토요일 저녁이었다.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났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그래도 금방 다시 전기가 들어올 거라며 안심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불은 들어오지 않았고 이쯤 되니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촛불을 켜고 스마트폰 플래시로 주변을 비춰보니 방 한 구석에 먼지가 쌓인 고장 난 컴퓨터 모니터가 있었다. 그 모니터는 지난 여름 장마철에 천장이 새면서 물이 들어온 바람에 고장 났던 것이다. 근데 그 고장난 모니터가 켜진 것이다. 플래시를 모니터에 비치자마자 반사적으로 심장이 요동쳤다. 모니터 화면에는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냥 켜져 있을 뿐이었다. 이게 어떻게 켜졌지? 라며 중얼거리다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걱정이 커지면서 전기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30분이 지나자 손전등 앱을 통해 주변을 비추던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아갔다. 그때 갑자기 모니터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스스로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뭔가 고대의 흑백 필름 같은 끊기는 영상이었다. 그 속에는 허름한 주택의 복도를 배경으로 의미한 형체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다가가 보니 화면 속 인물이 점점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화면 속 인물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입고 있던 옷, 걷는 걸음걸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모두 같았다.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귀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물러서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동시에 모니터 화면은 꺼졌고 집안은 다시 어두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때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돌아보려고 했을 때 차마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을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한참을 그렇게 공포에 떨며 앉아있다가 갑자기 전기가 다시 들어왔고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숨소리도 켜진 모니터도 이 모든 것이 꿈인 듯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귀에서 흐르는 피만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나만 정전을 겪었던 것이었다. 이사의 필요성을 느끼며 짐을 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득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이사 간다고 해서 끝날까? 그 무엇인가가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날 당장 병원에 가서 귀를 치료받긴 했지만 그 후로도 나는 주기적으로 같은 정전과 환상의 반복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화면 속 나는 점점 더 생생해지고 있었다. 마치 지금의 나와 화면 속의 나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만 같았다. 이것이 그날 이후로도 계속되는 악몽 같던 내 일상의 시작이었다. 아직도 그 이유와 정체를 모르지만 나는 오늘도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국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주인공인 철수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한적한 생활을 찾기 위해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마을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철수를 맞아주었죠. 철수는 마을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집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싼 가격에 넓은 공간을 가진 데다 주변 경치도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집에 대해 묻기만 하면 안색이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 철수는 그저 미신이나 낡은 집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입주한 지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인근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이 철수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나 동물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가 너무 규칙적이고 이상했기 때문에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잠결에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깨게 됐습니다. 소리는 집 내부에서 나는 듯했고 누군가 집안을 걸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텅 빈 어둠뿐이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마을의 한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집의 과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몇 년 전까지 한 가족이 살았던 곳인데 어느 날 가족 모두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고 그 이후로 집은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의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무작정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또 다른 주민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집이 정령의 집이라 불리며
정령들이 집을 떠난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조사하기로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철수는 집안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고 내려간 그는 그곳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사라진 가족의 일상과 더불어 그들이 느낀 불안감과 공포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는 뭔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쓰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집안에 억눌린 영혼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철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를 결심한 철수는 서울로 돌아가 다음날 이삿짐을 싸서 그날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철수가 떠난 후 그 집은 다시 텅 빈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이며 가끔씩 그 마을을 지나는 이들은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집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집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오싹해졌으며 그 후로 마을 주민들 역시 그 집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빠른 걸음으로 집을 피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 집 근처에 가게 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그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공포 이야기가 화제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특정한 장소, 인물 또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특징입니다. 이제 그러한 공포 이야기를 하나 지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 마을은 한때 번성했던 탄광 마을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탄광이 고갈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곳을 떠났고 지금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은 고요 속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내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민수라는 청년은 사진 작가로 이러한 낙후된 장소를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 그는 카메라와 장비를 챙겨 이 마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민수는 오래된 건물들과 녹슨 사물들 그리고 자라난 잡초들 사이에서 묘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름을 돋게 한 것은 이곳의 적막함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학교가 있었고 민수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학교 건물은 외관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창문들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고 이상한 기분에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무시하고 사진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민수는 그가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던 그의 손이 멈추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잡혔던 것입니다. 화면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한 여자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순간 공포에 휩싸였고 장비를 챙겨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와 차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진정한 후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진마다 그 여자의 형체가 조금씩 다르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멀리, 어떤 사진에서는 가까이, 또 다른 사진에서는 그 여자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슬픈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이 사진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며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그 사진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한 노인이 민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이 다녀온 학교의 옛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이 쇠퇴하자 이곳에 남아 학생들을 보살피다가 안타깝게도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영혼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민수는 노인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후 민수는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 여자의 슬픈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마을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찾았고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민수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기이한 체험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고 마을은 여전히 고요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의 매력은 실제인지 허구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들 사이에 끝없이 퍼져나가며 밤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사로잡곤 합니다.